질문자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찍어 놨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늘 다시 좀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런 질문이었어요. 요즘 비중 작게 들어갈 건 그냥 패스하고, 그리고 최소 0.5나 1을 찾는 연습 중이다. 그리고 네이버나 삼성 같은 종목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런 방향으로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다. 영상을 보고 실력도 없는데 욕심만 많았음을 통감하며 하루에 1%라도 먹는 마인드로 하는 중이다.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0.5나 1을 지금 찾는 연습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방향은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수익을 가장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비중을 낮춰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1을 때리는 데서 수익을 크게 내면은 이제 손익비를 맞추면서 수익으로 결국엔 한 달 단위로 했을 때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네이버나 삼성 같은 종목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을 매매할 수도 있고 두 번을 매매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매매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1을 때릴 수 있는 매매라는 게. 그러면은 이 매매만 하게 되면은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돼요. 한 달에 한 번도 매매가 없어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1을 때리는 매매가 우선이 돼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종목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이버 매매했던 영상 그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네이버 같은 종목이 1을 때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정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 거를 약간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매매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스캘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앞에서 스캘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상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급락이 나왔을 때 낙주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상 매매를 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매매법이 있잖아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원래 맞지 않거든요. 다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거고, 뭐 스캘핑, 돌파, 뭐 상따 이런 게 다 다른 매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결국엔 같은 매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네이버를 1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이 시총이 엄청 큰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과 맞고 이럴 때 돌파가 나올 때 1을 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네이버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매매했던 다날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다날. 이런 종목도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다날은 0.125를 때렸어요. 시장과도 맞지 않고 시총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 1을 찾는 연습 중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매매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매를 못했다고 하면은 어차피 네이버나 삼성 같은 종목 나와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스캘핑에서도 1을 때릴 수 있어요. 종가 베팅에서도 1을 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네이버나 삼성 같은 종목에서만 1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스캘핑에서도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리스크를 걸고 1을 때려야 돼요. 종가 베팅에서도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뭐 확실한 무언가를 발견을 내가 했으면 리스크를 걸어보는 거고 1을 때리는 거고.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해보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때도 매매를 하고, 이때도 매매를 하고, 이때도 매매를 하고, 뭐 상한가도 매매를 해보고, 낙주도 매매를 해보고,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비중을 이제 조절을 하라는 거죠. 비중을 이런 네이버 같은 게 나왔을 때는 1을 때리는 거고, 근데 네이버가 아니라 다날이면은 이런 거는 0.125를 때리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앞에서 스캘핑 이런 거 나오면은 0.05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거가 있으면 0.1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괜찮고 아이디어도 뭐 완벽하고, 이 종목은 리스크를 걸어봐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1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네이버나 삼성 같은 종목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매매를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실력이 되게 늦게 늘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근거가 있고 나는 이거를 맞더라도 해야 되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냥 다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그거를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를 적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단순히 뭐 차트가 좋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차트와 재료가 좋거나 아니면은 뭐 대금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다 보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오답노트를 쓰고 계속 복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종목이 점점 매매하는 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뭐 손익비를 맞추려고 이것만 매매를 하다 보면 다른 매매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와도 못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최대한 매매를 많이 하라는 거는 스캘핑도 매매를 해보고, 그리고 종가 베팅도 해보고, 돌파도 해보고, 눌림도 해보고, 뭐 다 해보라는 거예요. 대신에 비중을 적게 해서 0.05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뭐 괜찮은 종목이 나오고 내가 좀 더 근거가 있어.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0.1을 넣어보기도 하고, 시총이 좀 더 크고 좀 더 좋은 종목이라면 0.25를 해보기도 하는 거고. 그런데 무조건 나는 1이 나오는 매매만 할 거야. 그리고 이런 네이버 같은 게 나왔을 때 뭐 이런 돌파가 나왔을 때만 할 거야가 아니고 다 1 가능해요. 이거 근거만 있다라면. 그런데 근거가 부족하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스캘핑도 저 같은 경우는 뭐 0.05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스캘핑이 종목이 뭐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어쨌든 이 중에 하나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짧게 먹는 것도 이제 스캘핑을 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런 걸 해서 수익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잘 못해요. 대신에 이런 걸 하더라도 스캘핑 종목 중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은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짧게 보는 게 아니고 뭐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길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짧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실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눌릴 때 다시 잡아본다던가 아니면 돌파할 때 다시 한다던가 아니면 종가 베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근거가 있고 이런 종목이 좋다라면 저는 이런 모든 매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매매를 많이 하라는 거는 이런 데서도 다 매매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 종목을 왜 해야 되는지를 계속 찾아 나가면서 그런 근거를 계속 만들어 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어설플 수밖에 없고 그냥 뭐 단순한 이유로 하겠죠. 지금 뭐 스캘핑 치듯이 이런 종목, 네 종목이 있으면은 이 종목이 가장 세고 지금 슈팅이 나오니까 이거 빨리 들어가서 먹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계속 안 난다. 그러면은 아,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근거를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근거가 있을 때 아, 그럴 때는 좀 더 잘 가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스캘핑 할 때도 좀 더 비중을 올려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종가 베팅도 뭐 그런 식인 거고, 뭐 상따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무 종목이나 다 상따 할 수 있잖아요. 상한가 가는 거는. 그런데 뭐 재료가 좀 더 좋다던가 아니면 뭐 대금이 많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시총이 크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걸 뭔가를 발견을 했으면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걸 상따를 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1을 상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줄이면 0.5를 상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0.05를 상따를 해보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매매를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0.5나 1을 찾는 연습 중이라는 거는 맞아요. 이게 가장 메인이 돼야 되고. 하지만 이게 메인이지만 항상 이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를 계속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이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지수에 문제가 없다라면 종목은 나와요.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매매를 해 나가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1이나 0.5만 찾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듯이 며칠 전에 다날 같은 거 그냥 매매하잖아요.
그런 거는 네이버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걔는 시총이 좀 작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줄여서 한 거고, 하지만 근거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이버 들어가듯이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단알이 아니라 그게 네이버였다면 저는 1을 때렸겠죠. 그리고 제가 매매한 거 보면은 며칠 전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근데 왜 했냐? 시장이 이런 대형주가 막판에 급하게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종가에 한번 삐죽 올라오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틀리면은 복귀하고,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이럴 때는 반등이 안 나오네, 그러면은 다음에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거고, 제 스스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였잖아요. 종가 베팅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시총 크고 대형주가, 그리고 종가에 아무것도 올라오는 종목도 없고 주목받는 종목도 없을 때 얘가 나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매를 했던 거잖아요. 보면은 이날이었죠, 이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이거 바로 손절을 쳤어요. 그리고 손절 치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넥스트레이드장에서 이 정도 반등이라면 나올 만큼 나왔다 해서 제가 이제 날린 거고, 그런데 이거 제가 홀딩했죠. 왜냐면은 내가 생각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라는 거죠. 대신 비중을 줄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지금 요 정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면 저는 0.1 들어가면은 뭐 괜찮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좀 이걸 더 좋게 봤으면 0.25까지는 들어갔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뭐 어떤 잡주다 그러면 이거 0.05 이런 식으로 해보겠죠. 그런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는 거죠. 초반에는 매매가 없으면 안 돼요. 매매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매매가 없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고 내가 생각이 없고 어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쨌든 장이 열리고 시장이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이 아니라면 그래 종목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하락장인데도 종목이 나왔잖아요. 이런 뭐 단알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데서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좋게 보고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목 선택이 돼가지고 어떤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하니까 그래도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영상 보고 제가 뭘 매매를 했는지 그런 거랑 비교해보고 무슨 생각으로 매매를 했구나, 근데 나는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네, 이런 거를 계속 매일매일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라는 게 점점 깊이가 넓어지거든요. 그럼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매매를 0.5나 1만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실력이 되게 늦게 늘어요. 제가 영상에 설명을 했지만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하는 거랑 하루에 10번 매매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열을 지나가면 얘는 100번을 매매를 한 거고 얘는 10번을 매매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매매일지 쓰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거는 얘가 훨씬 빨리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매일지를 쓰지 않고 그냥 매매만 하는 거라면 이거 그냥 이게 더 낫죠. 근데 얘도 뭐가 낫냐면 얘는 깡통을 천천히 차는 거고 얘는 깡통을 빨리 차겠죠. 근데 매매일지 쓰고 계속 복귀하고 하면은 실력이 느는 거죠. 얘는 빨리 늘겠죠. 그런데 얘는 천천히 늘겠죠. 실력이. 물론 돈 잃는 거는 똑같겠지만 돈은 잃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벌어도 어차피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 뱉어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서 하라는 거고, 처음에는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 올리신 거 보면은 제가 요 내용에서 걸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요 내용인데, 하루에 1%라도 먹는 마인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100만원 갖고 하잖아요. 그럼 100만원을 1이라고 했을 때 돈이 일단 150만원은 있어야 되고, 통장에 어차피 잃을 거니까. 그래서 이 50만원을 계속 잃을 생각을 해야 돼요. 50만원을 계속 잃을 생각하고 50만원씩 계속 깡통 차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깡통을 빨리 차겠죠. 매매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50만원 또 채워 넣어야 되고, 뭐 돈을 나가서 돈을 벌든 뭐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최대한 깡통을 많이 차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150만원 넣고 1을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 매매일지 쓰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비중을 키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키우면 지금 이 50만원 깡통 차는 것도 아까운데 매매를 많이 못 하거든요. 자꾸 수익 보려고 하고 자꾸 사리고 이거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되게 천천히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잃을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거 그냥 빨리 잃으세요. 이거 빨리 깡통 차고 그럴 생각으로 매매 많이 하시고, 이거 50만원 까먹는 거는 한 달이면 까먹거든요. 사실 진짜 매매 막 하면은 한 달이면 50만원 그냥 없어요. 150만원 가지고 하면은 50만원 또 채워 넣어야겠죠. 그런데 뭐 두 달이 이어도 이거 금방 없어지고, 3달까지 가지도 않아요. 50만원 없어지는 거. 그냥 내가 막 매매하면은 마음대로 비중 뭐 줄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0.05, 0.1씩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깡통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냥 깡통 차라는 거죠. 제 말은.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배우려면은. 그런데 수익을 보려고 하면은 자꾸 사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실력이 더 안 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매 되게 많아지면은 엄청 바쁠 수밖에 없어요. 매매일지 쓰는 것만 해도 엄청 많고, 오답노트 쓰는 것도 많고, 이제 복귀하면서 계속 틀린 거 찾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매매하는 것도 줄어들고, 매매일지 쓸 것도 별로 없어요. 매매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내가 매매한 데에서 성공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내가 이제 실수를 하고 손해를 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도 복귀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양이 많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그나마 좀 남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일단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은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질문 많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시고 너무 많으면은 다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질문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답변할 테니까 댓글로 쓸 수 있는 건 댓글로 쓰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해야 되는 건 영상으로 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